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존재하지 않는 맹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고 집도 넓어졌고 차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이 쿵쿵 뛰고 이유 없이 숨이 막힙니다. 분명 10년 전보다 가진 건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소유물의 총량과 내면의 평화는 완전히 별개의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뇌 안쪽 깊은 곳에 박혀있는 아몬드 크기의 작은 덩어리 하나가 하루 종일 비상벨을 눌러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편도체입니다.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부르죠. 이 녀석의 본업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감지.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숲이 바스락거리면 생각할 틈 없이 다리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비상 스위치였습니다. 그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반응이 0.1초만 늦어도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문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알람 장치의 펌웨어는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운영 체제는 매년 새 버전이 나오는데 우리 뇌의 위협 탐지 소프트웨어는 석기시대 1.0 버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직장 상사가 보낸 차가운 톤의 메시지 한 줄, 인스타그램에서 스쳐 지나간 동창의 유럽 여행 사진, 연인이 카톡을 읽고도 1시간째 답장하지 않는 그 침묵, 편도체는 이 모든 신호를 풀숲에서 뛰쳐나오는 맹수의 으르렁거림과 정확히 동일한 등급의 위협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오작동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메신저에 팀장이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한 줄 남겼을 뿐인데 심장 박동수가 분당 120까지 치솟고 손바닥에 땀이 차고 위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몸은 이미 전면전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진짜 재앙이 벌어집니다. 편도체가 이렇게 과열되면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엽 피질의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CEO 같은 존재입니다. 논리적 판단,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공감, 장기적 계획 수립,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고급 기능 전부가 이 영역에서 돌아가죠.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전산 시스템이 셧다운되고 모든 직원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복잡한 업무 따위 처리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순간 전전두엽은 강제 퇴근을 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때 내뱉은 말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도저히 내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오프라인 상태였으니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CEO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상 시스템이 회사를 멋대로 운영한 결과물이죠. 이 상태가 한두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 비상 모드가 24시간 해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개의 페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둘이 번갈아가며 작동합니다. 위험할 때 엑셀을 밟고 안전해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을 쉬게 하죠. 그런데 현대인의 뇌는 엑셀 페달 위에 벽돌을 올려놓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은 쉴 새 없이 빠르게 뛰고 어깨와 목의 근육은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소화 기능은 만성적으로 억제됩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도 온몸이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몸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적과 24시간 교전 중이니 에너지가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도구가 놀랍도록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능 중에서 호흡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채널이죠. 심장 박동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장의 소화액 분비량을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전부 자동 모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숨만큼은 다릅니다. 들이마시는 깊이, 내뱉는 속도, 멈추는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직접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리모컨이 코끝에 달려있는 셈이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에서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에 걸쳐 아주 느리게 내뱉습니다. 이걸 3회에서 4회 반복하면 대부분 두 번째 사이클쯤에서 어깨가 내려앉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가져가면 부교감 신경이 강제로 활성화됩니다.
엑셀 페달 위에 올려놓았던 벽돌을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이죠. 맹렬하게 지저대던 뇌 속의 경비견에게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내면의 고요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정적 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중요한 면접장에 들어섰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경험, 완벽하게 리허설한 발표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입이 바짝 마르던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죠.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억지로 잘하려고 이를 악물수록 편도체는 더 크게 경보를 울립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더 긴장해라는 신호를 전신에 퍼뜨리죠. 악순환의 완벽한 루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루프를 깨는 열쇠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감각으로 의식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구두 밑창을 통해 바닥의 딱딱함을 전달하는 그 촉감,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 진동, 의자의 등받이가 등을 누르는 그 압력, 이렇게 감각 채널로 주파수를 돌리면 불안을 생산하던 사고 회로의 전원이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모드를 풀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감각 처리에 연산 자원을 쏟는 순간 걱정 공장은 가동을 멈춥니다. 이 감각 훈련은 특별한 장소도 별도의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숟가락 위에 올려진 밥 아래 윤기를 눈으로 관찰하고 김치에서 올라오는 발효된 향을 코로 맡고 입안에서 음식이 부서지며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현대인은 식사 시간에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뉴스를 스크롤하면서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식사 중에도 외부 정보를 처리해야 하니 쉴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컴퓨터를 한 번도 재부팅하지 않고 6개월째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시스템이 다운되죠. 식사 시간마저 온전히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뇌는 밤이 되어도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현대인이 고통받는 수면 장애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낮 동안 한 번도 해제되지 않은 긴장 상태가 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유도제에 손을 뻗거나 술 한두 잔에 기대어 억지로 의식을 꺼트리려 합니다. 이건 과열된 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엔진 블록에 크랙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고장을 불러오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공황 발작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은 전문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병행하며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보조 훈련입니다. 첫 번째, 5-4-3-2-1 감각 접지법입니다. 공황의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 들면 즉시 주변 환경의 감각을 하나씩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천장의 형광등, 책상 위의 컵, 창밖의 나뭇잎, 내 손등의 핏줄, 바닥의 타일 무늬, 다음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의 질감을 느낍니다. 옷소매의 부드러움, 책상의 차가움, 머리카락의 가느다란 촉감, 주머니 속 동전의 울퉁불퉁함,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에 집중합니다. 에어컨 소음, 먼 곳의 자동차 경적, 자기 자신의 호흡 소리,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1가지의 의식을 고정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뇌의 모드가 전환됩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를 증폭시키던 편도체 중심의 회로에서 감각 정보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피질 중심의 회로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다이빙 반사 기법입니다.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받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상태에서 얼굴을 15초에서 30초간 물에 담급니다. 인간의 뇌에는 수백만 년 전 수중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굴이 찬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심박수가 떨어지고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핵심 장기로 집중됩니다. 다이빙 반사라고 불리는 이 원시적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발동시키면 폭주하는 교감신경에 물리적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비닐봉지에 얼음을 넣어 양쪽 볼에 대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공황일지 작성입니다. 발작이 지나간 뒤 그 경험을 글로 적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장소에서 촉발되었는지, 신체 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최고조의 공포감이 몇 분 만에 가라앉았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언어로 변환하는 행위 자체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가 만들어낸 공포의 폭풍을 전전두엽이라는 CEO가 돌아와서 정리정돈하는 과정이죠.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뇌는 반복된 데이터를 통해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오작동이라고 재학습하기 시작하죠. 네 번째, 의도적 느림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평소 보행 속도의 절반으로 걸어보세요. 발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충격, 발바닥 전체가 땅을 구르며 체중을 이동시키는 감촉, 발가락 끝이 마지막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그 미세한 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느린 걷기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동시에 뇌의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걱정 생산 프로그램의 점유율을 떨어뜨립니다. 컴퓨터의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CPU를 90% 잡아먹고 있는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다섯 번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5초 동안 있는 힘껏 힘을 주었다가 한꺼번에 탁 풀어버립니다.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양손, 어깨, 얼굴 순서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올라갑니다. 핵심은 긴장과 이완의 극단적 대비를 몸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만성적 긴장 상태에 빠진 사람은 이완된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훈련은 뇌에게 근육이 풀어진 이 상태가 바로 안전한 상태야라는 감각 기억을 다시 심어주는 작업이죠. 여섯 번째, 인지 재구성입니다. 공황 발작의 핵심 연료는 파국적 사고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니까 심장 마비가 오는 거야. 숨이 가빠지니까 이대로 질식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편도체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 증상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확률은 몇 %인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공황 발작은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일곱 번째, 수면 전 신경계 리셋 루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모든 화면을 차단합니다. 방 안의 조명을 따뜻한 간접광으로 전환하고 따뜻한 물로 10분간 샤워를 합니다. 침대에 누워 478 호흡법을 오후에 반복한 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천천히 훑으며 각 부위에 이제 쉬어도 돼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건 하루 종일 전투 모드로 가동되던 신경계에 보내는 공식 종료 명령입니다. 운영체제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끄면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는 것처럼 신경계도 제대로 된 셧다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전문 치료를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공황 발작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내구성을 키우지 않은 채 바깥에 성취만 쌓아 올리는 삶은 기초공사 없이 올린 고층 건물과 같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흔들림은 커지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진동 하나에 전체가 무너져 내리죠. 자기 감정의 운전대를 쥐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표정과 환경의 변화라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장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몸에 새겨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3분,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는 10분, 의도적으로 느리게 걷는 20분.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훈련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당신의 신경회로 전체를 재배선합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진 기관이죠. 반복된 경험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오늘의 3분이 내일의 뇌를 만들고 내일의 뇌가 1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작업을 건너뛴 채 오늘도 밖에서만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그것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정작 자기 안의 경비견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지저대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죠. 그 짖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더 크게 짖으라고 자극하지도 마세요.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세요.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이제 쉬어도 돼. 이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하루들이 모이면 결국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알고리즘을 움직이고 지금 이 순간 혼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달합니다.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마음 안정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를 치유합니다.